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중교사 선거를 앞두고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인 상황인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와 지금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면서 몸을 낮춘 듯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 이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좀 대응이 바뀌었다. 사법부에 대한 대응이 바뀌었다. 이렇게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미리 예상했듯이 위정교사가 훨씬 더 공직선거법보다도 강하게 결과를 우울하게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격양돼서 1심에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거친 대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똑같은 스탠스로 2심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를 키운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톤 다운을 하고 또 오늘 집회에서도 일체 언급을 하거나 본인이 마이크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진보 집회에 나가서 강하게 검찰을 말하자면 공격해야 되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마치 급합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아예 마이크를 안 잡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전략은 글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략을 조금 수정했다. 전략을 완전히 수정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법원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1심 선고 날짜가 정해졌을 때는 일종의 급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 유죄가 나오면은 어떤 민심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급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판사 법원에 대해서 회유를 많이 했죠. 네. 법 애국제에서 판사도 빼주고 법원 예산 올려주고 그다음 법관 임용 기준 낮춰주고 다 했다가 1심이 그때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부터 그 역사의 법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심의 법정하고 역사의 법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의 법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본인이 직접 수긍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긍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른 사건의 1심 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니 다시 이렇게 법관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를 하는데 저는 존경의 표시를 한 것 중에서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로 이 2심에서 이 박탈령이, 자기가 박탈령이 나왔는데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을 바로잡아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그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됐는데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또 그것을 바로잡아줬다. 이야기를 하죠. 그 두 번을 이야기를 하면서 법관의 양심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살아있는 양심이 올바른 판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두 번 모두 다 논란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이 대법원에서 그 파기하중됐다는 것은 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순일 그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사례로 들었고 또 하나는 영장 판사, 유창훈 판사를 이야기할 텐데 그렇죠.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도 그때 이 기각이 됐을 때 상당히 납득할 수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장 월요일 날 1심 판결을 받는 위정교사 같은 경우 이거는 범죄 혐의가 소명을 된다고 했는데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사례로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쭉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이후에 이 거친 언행이 쏟아졌었죠. 이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사실 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이번에는 좀 단단히 그 내부를 좀 단속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국회의원들하고 당직자들 거친 언행에 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주길. 저렇게 이제 좀 몸을 낮춘다 이런 것들은 그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 지금쯤이면 판결문은 작성이 돼 있을 그렇겠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간혹 집행유예를 붙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판결문 작성 이후에도 변경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저렇게 그 태도 변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그 1심 선고 난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봐야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선고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선고 난 이후에 또 해당 판사 등을 비판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의 저런 말씀들이 진정성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할 만한 동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체에서 보면 입법을 통해서 지난 1심 판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당선 무효형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린다든가 그러니까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앤다든가 그런데 위증교사만큼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더욱더 심각한 사안을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1심에서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1년에 집행유 2년이 나왔다는 것은 판사 간의 편차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 따라서 예. 변동될 그 편차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예. 입법 논의가 나온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형량이 선고가 됐는데 예. 판사 간의 편차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저자세를 취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자세를 취하고 좀 언어와 행동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재판에 영향을 뭐 미치지 않는다. 이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것도. 저도 그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예. 이 법관은 특히나 이런 정치적으로 예민한 재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장으로서 여기에 참여한 법관으로서는 나중에라도 조그마한 흠이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법과 어떤 원칙, 기존에 정해진 원칙, 판례,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쭉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흠집을 잡을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선법 1심 판결문도 네. 그 판결문 130여 페이지에 해당한 것들을 쭉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억지 논리라든지 정말 이것을 꼭 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경강부회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한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판사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가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러한 재판에 제가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흠 안 잡히도록 노력을 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냥 원칙대로 정말 그 기준대로만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사법부 존중의 마음이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저녁 때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이 있어도 그 원칙과 법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다. 여기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